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패권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받는 거예요. 예. 상징적이죠. 뭐냐면 패권주의가 뭐죠? 힘으로, 세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패권주의예요.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재 1호예요. 누구보다도 문재인 후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처리했다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각 거들떠보지 않고 내가 옳으면은 옳은 대로 가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그야말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정리를 반드시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문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불러서 혼쭐을 내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오늘 민주당 혼쭐을 내야 된다. 친문하는 행동을 보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은 어떻게 해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어떤 그 독재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 품격과 뭐 어긋난다. 너무 점잖은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정말 우리 진 의원 말씀대로 대권 가도에 손상 안 받으려면 이거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보통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의원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할 때마다 문재인 대표의 영입 1호로서 어떤 문재인 대표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처럼. 근데 너무 오버한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난국이 처한 것도 사실 최순실이 너무 오버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친문이 벌써 무슨 정권을 잡은 듯한 거기서 나오는 오만의 빛이 벌써 비치기 시작하니까 바로 패권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다. 이거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 이런.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표창원 의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표창원 의원은 나름대로 학력 수준도 계시고 하신 분이 배울 만큼 배시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결국에는 친노 운동권 정치라는 게 적개심의 정치, 분노의 정치, 한풀이 정치.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노무현 정부 5년처럼 다시 한번 그 이념에 충실해가지고 코드 정치 해가지고 그 아닌 사람들 갖다가 전부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주면서 중도층이 멀어가지는 행동이에요. 바로 잘못했다 하면 될 일을.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정말 당내 경선에서 1등으로 뽑고 본선에 가서도 정말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그 표창원 의원이 자진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아니면은 당에서 출당을 시키든지 그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아니면은 당에서 출당을 시키든지. 이번 그 전시회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사건. 네. 이 거대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어떤 그 기제로서 작용을 했다는 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지금까지 최순실 문제로 해서 그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저질성, 그 막장성 이런 게 가려졌었습니다. 제명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그 절호의 찬스를 맡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과연 표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행위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면 저는 답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표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건 풍자라고도 할 수 없는 막장이고 어떻게 보면 저질이고 전 품격 없는 정치를 그 버젓이 했다는 게 표창원 의원이 너무 예민한 나이 문제하고 성 문제 두 가지를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도 좀 세게 여성 의원도 세게 나가야 돼요. 작년에 심학봉 의원 그 구미에서 그 성추행이 있었을 때 대구에서 있었을 때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만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욕 얻어먹었어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나서야 돼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나서야 돼요. 아예 신고려장법을 만들라 카라. 무슨 말인가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복지, 의료 끊어버리라 이거지. 그러면 자기 돈으로 벌어가 축적한 돈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하고 아닌 사람은 그걸 끊어버리니까 자연 생명도 자연이 짧아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심판 고려장이 되거든요. 이 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끔찍한 일이거든요. 어르신들. 저는 이 표창원 의원이 본인이 65세가 되면 무슨 말을 할지 지금 지켜볼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도 65세를 지키겠다고는 표창원 의원이 얘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조금 전에 저런 이제 그 젊은 의원들이 서로 이제 거의 뭐 삿대질을 하면
대학 내 공연되는 대부분의 연극들이 문예 진행기업 이런 지원을 받아요. 근데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남을 타다기에는 본인들이 좀 스스로 예술인답게 좀 이렇게 좀 승화시켜서 정치를 풍자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면 그걸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블랙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받은 그 지금 블랙리스트가 이런 논란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런 류의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다시 득세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을 네.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역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거를 키울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루드로 어떤 최순실의 어떤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한 그림에 다 표현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예술이라고 포장된 거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요. 이렇게 묻는 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표창원 의원 부인을 만일 그렇게 했다. 그 친박에서 그거 용서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요. 똑같이